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목표를 졸지 않기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벽하게 다 이해하겠다.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게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어렵고 제일 비슷한 부분을 고르라 그러면 기후변화의 요인 공부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개념 자체가 꽤나 어려웠잖아요. 지구 자연축 경사각의 변화, 방향의 변화, 그리고 뭐 이심률의 변화. 근데 걔를 이해해서 드디어 산을 넘었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또 다른 맛.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개념도 지금 오늘 할 내용이 개념 딱 보여줄게. 요 정도. 근데 요게 놀랍게도 이 정도 중에 한 칸이란 말이에요. 되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쌓아가야 될 게 많은 부분이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걔를 통해서 실제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시면서 실제 데이터 해석하시는 거를 하셔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목표는 그러니까 뭐다? 최대한 졸지 않고 끝까지 눈알 부라리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져가는 거. 괜찮죠? 요 정도 할 수 있지. 이미 앞반에서는 한 3분의 1 대가리 박았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깨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지네 인생입니다. 저는 어차피 서울대 나와서 교사하고 뭐 적당히 뭐 저는 어차피 잘 먹고 잘 산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하러 목 아프게 계속 깨워가면서 수업하냐. 다 여러분 잘 되라 그러는 거 아니야. 학원에서는 제가 저 수업 잘해요. 제 수업 들으세요. 내 수업을 파는 거잖아.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내 수업을 여러분이 듣든 말든 뭐 내가 피그노트 짜든 말든 엉덩이를 긁든 말든 나는 어차피 똑같은 돈 받는다니까? 근데 내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목청 높여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그래도 낭만 넘치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외에도 외계의 생명체가 좀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되게 당연한 생각이지만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생명체가 살기 위한 공간인 행성이 필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외계 행성계 탐사가 단원적으로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 탐사가 오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단원 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계라는 거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셔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계가 최소 우리 은하 바깥이라고. 어떻다는 거예요? 겁나 멀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관측, 탐사 뭐 이렇게 거창한 말들 쓰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는 건 그 행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미미한 전파 쪼가리를 파악해서 걔가 있나 없나 어떻게 움직이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행성의 탐사를 하기 위해서 행성 자체를 보는 케이스는 흔치 않고 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행성은 뭐 주변을 돌죠? 별 주변을 돌잖아. 그 중심 별을 관측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별은 잘 보여요. 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별의 에너지원과 별의 내부 구조 봤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의 에너지를 내고 있는 친구들이야. 걔네를 보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을 보고 외계 행성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다. 요즘 그 밤하늘 보신 분, 달이 굉장히 밝게 뜨고 있잖아요. 네. 그 달 옆에 뭔가 밝게 보이는 천체 하나 있잖아요.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 목성이에요. 목성이야. 별 아니야. 목성이야.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우리 은하 내부에 있을 정도로 가까우면 행성이라는 돌덩어리가 중심별인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렇게 밝게 빛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외계는 최소 어디라고? 우리 은하 바깥이라고. 별이 보이고 여러분 밖에 보이는 막 별들 있잖아요. 걔네들 옆에 돌고 있는 행성 보여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성을 볼 때는 사실은 행성을 직접적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지만 뭐를 본다고? 주로 중심별을 본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측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 할 건 이 첫 번째 시선속도법이에요. 여러분이 수업 듣고 나면 이 디테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식현상, 다음 시간 미세중력 렌즈, 직접 관측이 있는데 이건 지금 외웁시다. 직접 관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파장대로 본다? 적외선으로 본다는 그냥 지금 외워놔. 뒤에 가서 그냥 얘를 외우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주로 출제되는 거 별표 5개짜리 어디에 나와 있죠? 지금 오늘 배울 시선속도법, 다음 시간에 배울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걔도 필요하고요. 직접 관측에서 포인트는 그냥 적외선 활용 정도만 외우시면 된다. 자, 가도록 할게요. 시선속도법, 오늘은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봐봐요. 시선속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운동을 하셔야 될 게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배경지식만 3개 필요합니다. 걔를 여러분이 안다 가정했을 때 드디어 시선속도법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말했지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정신줄 부여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시선속도법 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지식 먼저 갈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은 일단 제일 가까운 별은 태양계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와 목토, 천 모아서 빼줬으니까 해까지 해가지고 돌고 있잖아요. 교통 정리해드리면 지원 수준에서는 별 하나, 행성 하나만 다릅니다. 우리 지금 수, 금, 지와 목토, 천 해가지고 행성 되게 많고 그 별에 뭐 소행성도 돌고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 지원 수준에서는 그냥 별 하나 있고요. 주변에 행성을 돕니다. 끝!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딥한 거 안 다룬다. 근데 어떤 식으로 도냐면요.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별과 행성. 별과 행성이 그냥 도는 게 아니고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선생님. 분명히 태양이 가만히 있을 때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이게 돌리는 거지. 사실은 선수도 공 주변을 돌고 공도 선수 주변을 돌아. 사실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지만 지구 주변을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이라고 그러잖아. 함께 공, 같이 도는 거라고. 근데 사실 태양이 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까? 태양은 안 돌고 왜 우리만 도는 것처럼 보일까? 아, 심플해요. 태양이 졸라리 무겁거든. 지구가 흔들어봤자 태양이 잘 안 흔들리거든. 근데 지금 선수랑 공 중엔 당연히 뭐가 무거울까요? 야, 씨, 아무리 이 사람이 몸이 좋아도 선수가 훨씬 무거워. 그쵸? 선수가 훨씬 무거우니까 선수는 당연히 안쪽에 돌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이 바깥쪽에서 돌면서 슝 날아가는 게 투포환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거 실제 별도.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중심에 있는 이 별 두 개가 있는데 말도 안 되지만 별과 행성이 질량이 똑같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돌까요, 얘네가? 딱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돌 건데 이렇게 돌 텐데, 그죠? 얘네 둘의 딱 정확히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돌지 않겠어요? 요게 공통 질량 중심이에요. 이해되죠? 그냥 질량이 공통적으로 함께 있을 딱 그 중심이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두 개 질량이 똑같은 M1과 M2가 질량이 똑같은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A1과 A2가 같아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채로 시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소. 두 개 몸무게가 똑같으면 시소로부터 얼마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진 채로 같은 속도로 돌겠죠? 같은 궤적을 도니까. 근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한 바퀴 돌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한 바퀴 돌죠? 그러니까 주기는 어떨까? 똑같아. 얘가 춘식이가 한 바퀴 돌 때 종이공도 한 바퀴 똑같이 돌죠? 그러니까 주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같은 궤적을 도는데 같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같은 속도가 나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로는 중심별이 무겁다, 행성이 무겁다? 중심별이 훨씬 무겁다. 그러면은 시소를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시소 축이란 말이야. 공통질량 중심. 그러면 당연히 별이 더 가까이 있을까요? 별이 더 멀리 있을까요? 별이 더 가까운 데 돌겠지. 그 다음에 행성은 좀 멀리 있는 채로 돈다고. 이 상태로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 벌써부터 조는 사람도 있는데 화이팅 하시고. 난 안 깨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도는 거라고. 당연히 얘가 무거우니까 시소 중심으로 봤을 때 거리는 누가 더 가까워요? 얘가 더 가깝다고. A1이 더 가깝고 A2는 더 멀어요. 그래서 얘네들 간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말이지만은 질량 곱하기 거리는 같아요. M1 곱하기 A1, M2 곱하기 A2는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방정식을 곱셈을 당연히 우리가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 M1 대 M2는 A2 대 A1인 걸 알 수 있죠. M1 대 M2는 얘 대 얘는 이 거리 대 이 거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쪽 곱한 거는 여기로, 바깥쪽 곱한 거는 여기로 가니까 곱셈은 언제나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죠.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안쪽에서 돌고 있는 춘식이 별은 바깥쪽에서 도는 종이 쪼가리 행성보다 빠를까 느릴까? 느립니다. 왜 그럴까? 지금 둘 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즉 같은 주기로 회전한다고. 근데 안에 있는 춘식이는 더 큰 궤도로 도나요, 작은 궤도로 도나요? 같은 시간 동안 작은 궤도로 돈다고. 얘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바깥에 있는 종이 쪼가리 행성은 큰 궤도, 작은 궤도? 큰 궤도를 돈다고. 큰 궤도. 그러니까 종이 행성이 훨씬 더 빠르겠지. 그 비율은 또 기가 막히게도 질량비랑 똑같습니다. 무거운 친구 M1 대 M2 질량비가 딱 V1 대 V2 질량비다. 아이씨 뭐야? 이거 계속 안 바뀌어. V2 대 V1. 쏘리. 이 표현에서 바꿔놨는데 계속 안 바뀌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도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언제나 태양계가 기준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얘가 춘식이가 겁나 무겁고 지구가 너무 가벼우니까 이렇게 돈다 생각해. 근데 이제는 이 생각을 깨야 된다고.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랑 질량 차이가 거의 안 나는 행성계도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야. 중심별도 돌고 주변 행성도 돌고.
이게 바로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별과 행성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지? 재밌는 건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방구석 1열에서 이 친구를 봐. 이 선수를 봐. 그러면은 별도 보이고 행성도 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별 관측하고 행성 관측하고 하면 돼. 가까우면. 근데 외계 행성이니까 최소한 어디라고요? 우리 은하 바깥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행성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별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별만 보이는 거야. 봐봐요. 우리가 방구석 1년에선 이 선수의 몸과 공이 다 보이지. 근데 내가 야구장 가보니까 야구장 별거 없더만. 야구장 가가지고 하고 하는데 공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냥 던지는 척을 하고 깡 소리 나고 하니까 뭐 휘두르고 하니까 그냥 경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가까이 앉지 않으면은 뒤에서 공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똑같아. 이 선수를 만약에 저 운동장 끝에만 보내놔도 선수는 보이지만 공은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봐봐요. 미친놈 아니야? 공이 안 보인다 생각해봐. 혼자 이렇게 돌아. 미친 사람이잖아. 이렇게 돌 이유가 없잖아. 만약에 저 끝에 있는 선수가 사람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우린 빨리 가서 구해줘야 돼. 이 사람은 만약에 운동장 끝에서 이렇게 혼자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공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공이 안 보이더라도 공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다고. 이거예요. 이거라고. 실제로 우리는 뭘 본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중심별을 본다고. 중심별을 보고 행성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선수가 지금 빙빙 돌고 있다는 건 공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잖아. 즉 우리가 바깥에 보고 있는데 중심별도 돌고 행성도 그 주변을 돈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도는데 안 보인다고. 얘만 보인다고. 춘식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러면은 춘식별이 행성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간접적으로 찾는 게 너무 중요해. 중심별을 보는 거라고. 아시겠죠? 배경식 1단계 끝. 2단계 가겠습니다. 도플러 효과 한 번쯤 들어봤죠? 도플러 효과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근접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소리. 그죠. 소리. 그 중에서도 사이렌 소리 막 얘가 막 가까이 오면은 좀 높아지죠. 여기 지나가면 낮아지죠. 그게 왜 그런 거냐? 얘가 음파를 내는 그 근원지잖아요. 근데 걔가 음파를 빵 내고 있을 텐데 걔가 가까이 오면은 그 음파가 어떻게 될까요? 줄죠. 파장이 줄죠. 파장이 준다라는 건 진동수는 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더 고주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소프라노처럼 우와 점점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애가 멀어지면 이번에는 그 음파로부터 어떻게 되죠? 얘가 멀어지니까 파장이 길어지죠. 그 말은 진동수는 줄죠. 한마디로 저주파가 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간다고. 아시겠죠? 근데 골 때리는 건 음파만 그런 게 아니라 빛도 그렇다고. 이게 골 때립니다. 빛도 그래. 빛도 그런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면은 여러분은 뒤쪽에 어려운 개념들은 당연히 못 잡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어떤 은하가 정지해 있어. 우리 지구가 여기 있고 은하가 정지해 있어. 한마디로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분광 관측, 빛을 나누는 게 뭐였죠? 그렇죠. 스펙트럼 관측이죠. 스펙트럼 관측을 하면 맞았네요. 자, 스펙트럼 관측을 하면 쉣 맞았어. 잠깐만요. 자, 스펙트럼 관측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배어 나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특정 친구가 흡수선이 있잖아요. 특정 파장대의 흡수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딱 흡수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요게 기준 파장이고 파장은 람다를 쓰고 기준이니까 제로를 썼어요. 그래서 정지한 은하에서 관측되는 흡수선 스펙트럼을 딱 기준 파장 람다 제로라고 잡아놓습니다. 얘는 그냥 관측하면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소라는 원소가 흡수하는 흡수선 파장이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500나노미터라고 해보자. 500이라고 그냥. 오케이? 500. 어떤 은하를 봤거든? 어떤 은하를 봤는데 그 기준선보다 애가 더 긴 쪽에 찍히는 거야. 아니 얘가 500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550에 찍혀. 이상하잖아요. 수소는 원래 500에 나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어. 근데 550에 나오면은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죠. 수소에 찍히는 녀석이 500으로 밀렸거나 길어졌거나 아니면 550에 찍히는 애가 관측이 되거나. 근데 과학자들이 바보예요. 550에 찍히는 거인지 수소가 늘어난 건지 모르게 다 안다고. 원래 500에 찍혀야 될 녀석 550으로 길게 찍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이게 바로 파장이 늘어난 겁니다. 파장이 500에서 550으로 늘어났잖아. 파장이 늘어났다는 거 아까 배웠지. 애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은 빛도 파장이 멀어진다고. 길어진다고. 파장이 길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봐봐요. 파장이 짧은 쪽은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 길어지면 적색.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걸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우세요. 왜 그런지는 이따 바로 설명드릴게.
애가 우리로부터 멀어져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애들을 시선 속도 플러스라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벡터니까 그냥 외워요.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왠지는.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면 춘식별이 우리한테 가까워져. 가까워진다라는 건 얘가 우리한테 가까워지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다가가는 걸 수도 있죠. 멀어진다라는 건 얘가 멀어지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둘 중에 뭔지는 몰라요. 모른다고. 어쨌든 간에 얘가 가까워져. 그러면 기준 파장 예를 들면 500이었잖아. 이번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한 450 이렇게 찍히는 거야. 과학자들은 바보가 아니라 500에 찍힐 녀석이 450이 찍혔는지 아니면 아살이 원래 450이 나오는지 과학자들은 알아요. 500에 찍힐 녀석이 왜 450이 찍히지? 파장이 짧아졌어? 길어졌어? 짧아졌잖아요. 왜? 다가오면 파장이 압축된다고. 짧아지잖아요.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적색이에요? 청색이에요? 청색이잖아. 그러니까 청색편이라 그러고 시선 속도를 뭐라 그런다? 음수라고 한다. 약속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춘식별이 있습니다. 애가 멀어져요. 파장 어떻게 될까? 길어지지. 길어지면은 적색, 청색? 적색으로 가죠. 적색편이라고. 시선 속도는 플러스. 애가 다가와, 접근해. 그러면은 파장은 짧아진다고. 그러면 청색, 적색?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접근 후퇴? 접근이고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라고. 됐어요? 근데 골 때리는 건 이거를 공식으로 여러분이 근해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시선 속도 공식 별표 100개 적혀 있죠. 안 외우면 여러분은 그냥 빠빠이입니다. 빠이빠이. 잘 봐. 제가 멘탈 잘 잡고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면서 들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괜찮아. 이 식 보지 마. 노란색 먼저 보세요. 제 말 먼저 들어. 아까 500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550이 됐어.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죠? 파장이 늘어났네. 적색 편이 후퇴 접근, 후퇴 시선 속도 플러스.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 파장이 언제나 분모로 들어가야지. 기준이니까. 500을 여기다 넣어. 분의 파장 변화량을 위에 얹어줘요. 500에서 550이 됐잖아. 그럼 500에서 550을 빼야 돼. 550에서 500을 빼야 돼. 550에서 500을 빼야지. 후에서 전을 빼줘야지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500분의 52 변화량이죠. 요게 Z라고 쓰는 적색 편의량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이잖아. 걷다가 광속 곱해주면 걔 후퇴 속도 나와요. 왜요? 묻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해놓은 거니까. 괜찮아? 다시 해볼까? 내가 어떤 친구를 관측을 했는데 기준 파장은 500이야. 근데 얘가 450에 찍히네? 그럼 얘는 파장이 길어졌어? 짧아졌어요? 짧아졌어요. 짧아졌으니까 무슨 색깔? 적색, 청색? 청색 편이고 시선 속도는 음수고 무슨 뜻일까? 접근 후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에 뭐 써야 돼요? 기준이니까 500분에 바뀐 거는 마이너스 50이죠. 후 450에서 전 500 기준 파장을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0이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광속 곱해주면은 시선 속도가 음수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보다 파장이 길어진 적색 편의는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양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적색 편의는 후퇴하는 친구는 시선 속도 플러스. 파장이 짧아지면은 기준 파장보다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면은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 그니까 시선 속도가 음수. 됐어요? 봐봐요. 지금 2단계 몸풀기 끝났거든. 주변 봐봐. 깨 있는 사람. 다 대가리 받고 있잖아.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지금 더 얹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자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제가 1년 동안 깨워보니까 어차피 계속 자.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 그래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 뭐라고요? 후퇴, 적색 편이.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접근, 청색 편이. 그럼 그놈의 시선 속도가 뭔데?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 시선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선 방향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선 방향이라는 건 내 눈이 여기 있고 춘식이 별이 여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방향이에요. 어렵지 않아. 이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러잖아? 그럼 이 방향이 시선 방향이야 그냥. 어렵지 않죠? 근데 얘를 왜 설정하느냐? 이 별이 사실은 미친 듯이 이렇게 지 맘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언제나 뭘 설정해야 되죠? 축을 설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움직임을 설정하려고 얘를 뚫는 애를 하나를 축으로 잡는 거야.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접선 방향에 평면이 생기죠. 걔를 또 다른 축으로 잡으면 모든 운동을 기술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G2 내용이니까 전공 내용이니까 몰라도 돼. 지원 수준에서는 딱 시선 방향의 움직임만 분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볼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금 한 거 지금 복습이야 바로. 춘식이별이 여기 있다. 한번 해보자. 춘식이별이 가까워져. 그러면은 파장 관측하면 파장 어떻게 될까요? 줄겠지. 줄었으니까 청색 적색. 청색 편이고 시선 속도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관측한 파장이 원래 기준 파장이었는데 어떻게 나온다? 500인데 뭐 450 이렇게 찍힌다고. 괜찮지? 다시 해볼까? 춘식이별이 멀어진대요. 그러면은 파장은 길어지겠죠. 뭐라 그런다 얘를? 길어진 쪽으로 갔으니까 청색 적색? 적색 편이고 시선 속도는 플러스라고. 그래서 기준 파장보다 어디로 간다? 뒤쪽으로 빠진 채 찍힌다. 그치?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방금 본 그림과 지금 보여드리는 새롭게 보여드리는 그림의 차이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쵸.
조금 더 움직임이 격해진 거죠. 한번 보자. 와, 뭐가 어려워. 춘식이별이 시선 방향이 있는데 애가 시선 방향 그대로 접근해요. 그러면은 더 가까워지지 위에서보다. 그러면은 파장은 더 많이 줄 거고 더 큰 청색 편이가 일어날 거고 시선 속도는 더 마이너스,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한 30이었어. 얘는 한 마이너스 40, 50, 60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 기준 파장보다 더 이렇게 더 짧은 데에 찍히는, 얘는 한 이 정도에 찍혔는데 얘는 더 짧은 데에 찍히는, 이렇게 관측이 되겠죠. 아, 한 번 더 해봐.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이해돼요? 하나도 안 어렵다고. 여기서 뒤로 갑니다. 더 얘보다 더 빨리 가는 거지. 더 빨리. 더 멀어지니까 관측하는 파장은 더 길어질 거고 적색 편이는 더 크게 나올 거고 시선 속도는 더 플러스가 나올 거고 관측했을 때 얘가 이 정도만 길어졌는데 얘는 더 길어지겠지. 괜찮아요? 지금 한 단계 더. 봐봐요. 우리가 지금 시선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별이 우리한테 그대로 오고 그대로 멀어진 것만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을까? 이게 흔치 않아. 오, 지 맘대로 움직여. 사실은 이렇게 별이 우리 시선 방향에 비껴치게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세타, 이 세타를 그 각으로 설정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 수준에서 특수각으로 나옵니다. 뭐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아니면 0도, 90도만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움직이는 이 V랑 속도가 같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어쨌든 이 친구는 뒤로 비껴치기 하면서 멀어지지만 어쨌든 후퇴예요, 접근이에요? 어쨌든 후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색편이, 청색편이, 어쨌든 적색편이, 어쨌든 시선속도 뭐? 어쨌든 플러스. 근데 보세요. 이 V라는 친구가 오롯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얘 코사인 세타만큼만 후퇴하죠. 그치? 원래는 V만큼 다 갔던 애가 V가 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의 속도가, 접선 방향의 속도가 생겨버리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의 속도는 V가 오롯이 안 들어오고 V 코사인 세타만큼 작은 채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는 둘 봐봐. 얘는 파장이 이만큼 벗겨졌으면 얘는 좀 덜 벗겨진다고. 괜찮죠? 봐봐. 주변에 좋은 사람 봐봐. 무시해. 그냥 끝까지 들어. 버텨. 그러면 저 세타가 0도에서 세타에서 90도로 커지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애가 딱 비껴치기를 90도로 하는 거야. 그러면 시선 속도가 당연히 뭐가 될까요? 0이 됩니다. 왜 그렇지? 잘 생각해봐. 시선 속도 플러스면 뭐 한다고요? 후퇴하고 마이너스면 접근한다 그랬지. 야, 90도로 접근 비껴치기 한대. 후퇴해요? 접근해요? 그 무엇도 하지 않아요. 0. 됐지? 이게 준비운동 끝난 거야. 이제 준비운동 끝났어. 이제 준비운동 끝났어. 다시 한 번 더 제가 쭉 정리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별은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별이 가운데 무거운 애가 돌고 가벼운 행성이 바깥을 돈다. 됐지? 네. 파장이 길어져. 그러면은 무슨 편이? 적색 편이. 시선 속도 플러스. 후퇴 접근 후퇴. 파장이 짧아져. 청색 편이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시선 속도 마이너스. 접근 후퇴 접근. 그거 어떻게 구한다? 기준 파장 분의 변화한 파장. 이게 적색 편의 량인데 여기다가 광속 곱해주면 뭐다? 그냥 그 속도 나온다. 얘에 대한 디테일은 뒤쪽에 우주론에서 할 텐데 지금 여러분이 대가리 받고 자면은 뒤에 우주론도 이해 못한다 해서 손 못 건다. 그리고 세 번째 디테일들. 세타가 0도일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특수각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90도일 때는 시선속도 0인 거. 됐지? 이제 간다. 이제 본 게임이에요. 자, 굉장히 괴랄하게 생겼지만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보세요. 잘 봐. 이거 그냥 필기노트 보면 이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수업 들으면 괜찮습니다. 시선속도법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뭘 보고 뭐를 통해서 뭘 추정하는 거라고요? 중심별을 보는 거예요. 춘식이별을 보고 춘식이별을 통해서 그 주변에 도는 종이 행성을 찾는 거라고. 아시겠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어렵게 생겼지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이 그림을 5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푸는 거예요. 안 그리고 머리로 하지 마세요. 그리면 문제 다 풀립니다. 제가 손목 걸게요. 무조건 다 풀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공전 방향을 공전 방향을 시계, 반시계 둘 중에 좀 주워줄래요? 네, 시계, 반시계 둘 중에 뭐로 설정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미리 교통 정리해줄게. 공전 방향을 여러분이 시계로 돌리든 반시계로 돌리든 문제는 똑같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는 고마워요. 저는 반시계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심플하게 우리가 반시계로 도니까. 자, 잘 봐. 별이 있고 행성이 있어요. 춘식이 별이 무거울까? 행성이 무거울까? 춘식이 별이 무거워요. 그럼 궤도상에서 누가 안쪽에 돌까? 무거운 춘식이 별이 안쪽에 들고 가벼운 종이 행성이 바깥에 돌아요. 이렇게 돌 때 누가 더 속도가 빠르죠? 도는 속도 자체는? 별은 안쪽 궤도 도니까 느리고 행성이 더 빨라요. 이 상태로 이게 T1 첫 번째 시각인데 얘가 공전을 이렇게 돌면 T2가 되겠죠. 이 상태. 그지? 자, 여기서 또 4분의 1 주기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겠죠. 요거야. 됐지? 여기서 한 번 더 돌아.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거야. 여기서 다시 한 바퀴 돌면 뭐랑 똑같죠, 사실? T1이랑 똑같은 거야. 별거 없죠, 사실? 그려놓고
우리가 지구 방향이 아래야. 아래에서 위를 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잘 봐. 우리 지금 누구 본다고? 얘 봐요, 얘 봐요. 얘 본다고. 춘식이별 보는 거야. 봐봐요. 잠깐 걸칠게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T1 상태에서 우리는 얘 봐요, 얘 봐요. 얘 본다고. 그러면은 중심별은 지금 우리한테 접근해요, 후퇴해요? 접근하죠. 그러면은 중심별은 무슨 편이? 청색 편일 거고 시선 속도 마이너스겠지. 근데 골 때리는 건 저 중심별이 접근, 청색 편이 뭐냐? 시선 속도 마이너스이면 오히려 행성은 어떻게 가죠? 멀어진다. 반대라고. 그러면은 이 행성을 봤을 때 얘는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아니라고. 안 보인다고 얘는. 얘는 우리가 보는 거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 골 때린다라니까요. 안 보인다고 행성은. 별밖에 안 보인다고. 물론 우리가 나중에 고도의 기술이 발달해서 행성까지 볼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 걔를 측정하면은 당연히 행성은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겠지. 근데 우리 그거 안 보인다고. 지금 기술로는. 얘만 보인다고. 이해되세요? 자, 다시 간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T1 상태에서 별은 어떻게 돼요? 접근하죠. 파장은 주니까 청색 편이. 시선 속도 마이너스. 그 상태의 별은 행성은 후퇴. 오케이? T1일 때 이렇게 돌아갔어요. T2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별은 여기로 가고 행성은 여기로 가죠. 그러면은 우리 이 춘식이 별은 접근해요, 후퇴해요? 그 무엇도 아니지. 90도로 치잖아. 시선 속도 0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비껴치잖아.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됐습니다. T3일 때는 춘식이 별은 뒤로 가죠. 후퇴하고 종이 행성은 접근하죠. 그러면 이 상태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중심별은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적색 편이. 시선 속도 플러스 후퇴. 그러니까 행성은 접근. 반대라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 춘식이별이라고. 춘식이별 접근합니까? 후퇴합니까? 그 무엇도 하지 않죠. 90도로 치니까. 0이라고. 시선 속도.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T1 상태가 되는 T5에는 다시 어떻게 되죠? 춘식이별 접근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청색 편이고 그 다음에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됐지? 당연한 말이지만 얘를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지. 이 그래프가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은 결국에 여러분이 하는 작업은 뭐냐면 문제에선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야.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정보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이 그래프는 Y축에 친절하게 중심별이란 말 안 써놔요. 그냥 시선속도 그래프라고 준다고. 근데 그게 뭐 그래프라고요? 얘라고. 중심별이라고.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T1, T2, T3는 위에 맞춰놨으니까 복습할 때 보시고 지금 T1일 때 시선속도가 뭐죠? 음수죠. 무슨 말이에요? 중심별은 접근하고 있지. 그럼 안 봐도 여기에 찍고서 T1일 때 행성은 후퇴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애가 행성이 접근하다가 이 상태가 됐을 때가 T2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0.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제일 후퇴하고 있을 때가 T3. 오케이? 그럼 안 봐도 T3는 중심별이 뭐하고 있어요? 플러스니까 최대 속도로 후퇴하고 있죠. 그러면 외계 행성은 뭐하고 있을까? 접근하고 있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일 많이 가서 이렇게 오면은 T4.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최고의 속도로 근접하고 있는 T5가 T1 속도랑 똑같은 중심별은 접근하고 있는. 그 말은 외계 행성은 후퇴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지. 와. 이렇게 그려서 진폭의 최대값이 찍히는 지점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 중심별이 공전하고 있는 공전 속도가 오롯이 담기는 거지. 이해되시죠? 야, 내가 심화 하나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봤던 그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A에 대해서 지금 그치.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봤던 그래프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이해돼요?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A만큼 멀어지고 걔가 멀어지고. 그치. 이거죠. 저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애초에 이 그림 자체가 다 A 플러스 A만큼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위로. 이해돼요? 만약에 Y축이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면 무슨 상황인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마이너스 A만큼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난 진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선속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는 다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시선속도법이 언제 유리하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할수록 유리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바꿔서 해석해 드리면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할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공전 궤도가 선으로 보일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냐? 잘 보세요. 거의 다 끝났다. 너무 대단해요. 지금 많이 안 졸고 있어. 많이 참고 있어. 애가 어쨌든 간에 중심별을 행성이 같이 돌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돌지만은 않을 거 아니야. 마음대로 이렇게 돌겠지만 우주 공간에서 지네 마음대로 어떤 천체는 이렇게, 어떤 천체는 이렇게, 어떤 천체는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걔네 둘이 돌 때 뭐가 만들어지죠?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는 거 이해돼요? 공전 궤도 면이. 그게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야. 근데 걔가 우리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제 시선 방향에 나란해서 딱 이 상태로. 그래서 이 위에서 애들이 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로 돌고 있으면은 걔네가 도는 속도가 오롯이 내 눈에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일자로 돌면? 그치? 근데 일자로 하는 거에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만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공전 궤도가 선으로 보일수록 유리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얘네가 돌 때 그 속도가 다 우리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오케이? 포인트는 당연한 말이지만 얘네가 완벽하게 우리랑 나란한 케이스, 이렇게 있는 케이스, 이게 흔할까요? 흔치 않다고. 얘가 최대 어느 정도 각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세타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 사이 어딘가일 텐데 뭐가 제일 많을까? 당연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 사이 어떤 특정 각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 각도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얘를 넘어가기 앞서서 언제 유리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뭐랑 나란할 때?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그러면 얘가 반대로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가 보는 방향에 수직하면 어떨까요? 전혀 불가능하다. 시선 속도법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지. 여러분이 방금 봤던 행성의 움직임들이 이 스크린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라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결국 시선 방향이잖아요. 이 스크린 위에서 애들이 뺑뺑뺑뺑 돌고 있으면은 뭘 봐요? 중심별을 봐요? 행성을 봐요? 중심별이 돌고 있는 게 보일 거잖아. 춘식이가 돌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 춘식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그대로죠.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전 궤도면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수직하면 전혀 사용할 수 없고요. 시선 속도법을. 애가 나란하면 나란할수록 사용하기 좋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생의 진리를 만약에 물어보면 정규분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나 양극단은 제외해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랑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언제나 중간 어딘가 특정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시선 속도법은 실제 연구에서는 언제나 용이합니다. 나란하거나 수직한 케이스가 흔치 않기 때문에. 포인트는 얘가 이렇게 휘어있을 때 다 끝났어요. 이렇게 특정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인데 시선 방향이 있고 애가 이렇게 나란한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타를 이룬 채로 춘식이와 종이 행성이 이렇게 돌겠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본다고요? 춘식별 보고 얘 안 본다고. 안 보인다고. 얘가 혼자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럼 우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행성 있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때 이 춘식별의 공전 속도가 V1이라고 했을 때 이 V1이 우리 눈에 오롯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얼마만 들어오는 거죠? V1 코사인 세타. 이만큼만 들어오고 이 친구에 의한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 순간에서는 청색편이죠.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청색편이만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관측이 되는 거라고. 걔를 통해서 역추적해서 이걸 알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역추적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여러분 엄청 똑똑합니다. 이 중심별이 혼자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흔들린다는 걸 찾아내서 얘가 흔들리는 속도까지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흔들리는 이유는 심플하게 뭐 때문이죠? 종이 행성 때문이죠. 이 녀석 질량 구하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게 행성의 질량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량 찾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 수준에서 안 나옵니다. 그냥 정성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고. 그래서 어렵지 않죠? 농담이고요. 어렵죠? 이 영상 그대로 올라갈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 복습하셔서 다음 시간에 똑같은 수업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지금 주변 보세요. 승리자들. 이번에 승리자가 굉장히 많네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뿅!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 나온 거 설명 하나만 추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위의 그래프에서는 T1, T2, T3, T4 그 정확한 Y, X축의 시기를 적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부러 지운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시기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런 걸 안 물어보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또 문제 좀 풀어봐야겠지만.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그래프만 놓고서 그러니까 딱 그냥 얘만 딱 보고 이 그래프만 보고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준에서 딱 두 개. 이 친구가 이 A라는 축을 기준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이 A라는 속도로 전체 시스템이 뒤로 가고 있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러면은 접근하고 있는 친구는 어디만큼이냐? 요만큼만인 거죠. 청색편이 적색편을 물어볼 때는 시선 속도가 음이냐 양이냐로 대답해야 되니까 그때는 기준이 이 Y축이 0되는 이 축인 거예요. X축. 그래서 요만큼 요 시간 동안은 청색편이 그리고 여기는 별이 적색편이 여기는 중심별이 또 청색편이 요만큼은 적색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고 안 그려져도 사실은 그걸 그리는 문제가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얘가 지금 뒤로 다 같이 가는데 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보고 있는데 얘가 뒤로 가면서 앞으로 오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 오고 있는데 0인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네, 그쵸?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청색편이고 얘를 보고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만큼 다 적색편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느 정도 속도로 오기 시작할 때 다가오기 시작할 때 다시 음의 값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상상이 되면 좋고 안 돼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네, 이 정도. 나머지는 뭐 그냥 내용 똑같습니다. 빨본 거 없으니까.